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입니다. 배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줄기세포는 채취한 것이 피를 뽑는 겁니다. 어쨌거나 좋은 성분을 농축시킨 건 알겠어. 근데 내 몸에 원래 있던 거를 주사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우선 항노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낭의 미세 환경을 잘 개선시켜 주어서 탈모를 예방하고 자라나라 머리머리의 효과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장치를 더 써서 효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바로 입니다. 진행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는데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기적의 만병통치약인가 하고 묻는다면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받고 진짜 만약에 피부가 10년이 싹 젊어지거나 회춘을 해버리면은 진작에 입소문을 엄청나게 많이 탔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재생의학이라는 영역이고, 재생의학 영역은 아직 인류사에서 발전 과정인 현재 진행형인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옆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완전 효과도 없는 사기인가 하면 또 그렇진 않고, 이 시술만이 우리에게 지금 시점에서 항노화나 얼굴 미용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과연 유행해가는 입소문을 타가는 현 시점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고 그러면 누가 받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줄기세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줄기세포 들으면 뭐 첨단 좋은 거 아니야? 정도만 느낌이 있을 거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으실 거거든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의 만병통치약 같은 줄기세포 기술을 보려면 배양을 해야 돼요.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혈액, 지방, 골수에 있거든요. 기적의 만병통치약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 몸에 그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필요한 부위에 줄기세포가 가서 거기에 필요한 세포들로 분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과가 맞는 건데, 그러려면 혈액은 안 돼요. 지방이나 골수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에서 추출되는 줄기세포만이 다른 것들로 더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이 좋거든요. 줄기세포가 마치 원시의 세포라면 여기서 그 자식처럼 분할을 해나갈수록 분화능은 떨어지고 어떤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인데, 혈액은 이 분화능이 좀 낮고 지방과 골수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방이나 골수에서 추출을 했다. 그래서 추출한 양은 소량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인체 밖에서 꺼낸 다음에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많이 길러내는 배양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것이 불법입니다. 배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나마 25년도 초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이른바 첨생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몇몇 까다로운 허가를 거친 병원만 지금 이 배양을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줄기세포라고 듣고 시중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라고 가서 시술을 받는다 하면은 다 배양을 거치지 않고 최소 조작만을 거친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10중 8구는 혈액 줄기세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25년도 이 시점에 줄기세포를 시술한다 라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병원에 가서 시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은 혈액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토대로 진행하는 병원이 거의 99%라 보면 되고, 그것도 배양을 거치지 않고 최소 조작만을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금 기대하고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저희 병원도 지금 세포 치료를 시작을 한 단계지만 이 재생의학 분야가 잘 자리 잡고 앞으로 쭉 나아가려면 어쨌거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쭉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주면 저를 포함해서 이 업계 자체가 잘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줄기세포 시술은 이러한 규제 때문에 배양이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혈액줄기세포로서 시술을 대부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혈액
혈액줄기세포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혈액줄기세포 또 줄기세포니까 뭐 했었을 때 아주 멋진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혈액줄기세포는 채취한 것이 피를 뽑는 겁니다. 피를 뽑으면은 그 안에 이제 줄기세포가 있다는 건데 그걸 다시 시술을 할 때 우리 몸에 넣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피를 뽑았다가 뽑은 피를 다시 넣어준다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고 여쭤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혈액 내에 있는 혈액줄기세포는 사실 아주 극소량이에요. 우리 피가 전체적으로 있다면은 그 안에 피 안에서 핵이 있는 유핵세포들이 100개가 있다 하면은 그 중에서 혈액줄기세포, 즉 조혈모세포의 경우에는 딱 한 개 있거나 0.1개가 있습니다. 총 100개의 세포가 있으면 1%나 0.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양이 작은데 심지어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화능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조혈모줄기세포는 분화할 수 있는 세포가 딱 3가지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우리 잘 익숙하진 않아도 어릴 때 과학 시간에는 다 들어봤죠. 우리 혈액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세포 3가지인데 줄기세포라 해봤자 분화를 해도 이 3개로 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줄기세포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게 좋다고 한들 실제로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분화할 수 있는 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밖에 없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그런 줄기세포의 효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혈액줄기세포라 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막상 뽑은 피 안에서는 혈액줄기세포, 조혈모세포는 100개 중에 1개나 0.1개밖에 없고 그마저도 분화를 했었을 때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로밖에 분화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자가혈액줄기세포는 효과가 없는 거죠. 말짱 깡인 거죠. 그러면은 이 시중에서 줄기세포로 홍보하는 병원들은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 혈액줄기세포는요, 사실 줄기세포 그 자체보다 줄기세포와 함께 있는 다른 인자들이 정말로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그럼 그 효과는 무엇인가? 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효과를 알기 전에 도대체 줄기세포라는 것만 들었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아셔야겠죠.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한테 기대감만 잔뜩 부풀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피 뽑고 이게 줄기세포입니다. 주사 끝. 집에 가시면 됩니다. 하면은 사실 신뢰도가 이 업계가 증가할 수가 없겠죠. 어려울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피를 뽑습니다. 마치 병원 갔을 때 피 뽑는 거랑 똑같아요. 팔 같은 곳에서 체열을 해서 정맥혈을 뽑아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주사기에 이제 피가 필요한 만큼 얻어지게 되겠죠. 그 주사기를 원심분리를 합니다. 원심분리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빠른 속도로 피를 회전시켜서 그 질량이나 밀도에 따라서 필요한 성분들이 분리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분리된 상태에서 중간 부분에 아주 몸에 좋은, 이로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들이 모여있는 층이 생깁니다. 전문용어로 버피코트 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버피코트 층에서 그 부분만 따로 기술을 통해서 분리해낸 다음에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뭐야, 피 뽑고 돌리고 뽑아서 주사한다? 그게 다라고? 약간 그렇게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실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좋은 성분을 농축시킨 건 알겠어. 근데 내 몸에 원래 있던 거를 돌려서 한 거고 그걸 주사하는데 우리가 줄기세포의 워딩까지 써가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피코트에 어떤 것들이 모였는지를 우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혈모 줄기세포가 2층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관련해서 딱 특화되어 조절을 해주는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T세포, NK세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세포가 아니더라도 각종 신호를 전달해주는 사이토카인이나 좋은 방향을 일으키는 성장 인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정확히 말하면 세포는 아니지만 세포에서 나온 인자들인데 이 자체로 어떤 다른 세포를 만나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섬유아세포나 혈관을 생성해내는 세포들도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세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을 딱 뽑아내서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딱 투하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전쟁이 났다고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군인들이 가야 되고 총기나 물자가 수송이 돼야 되는데 원래 처음에 물자는 뭐 전국에 다 분배되어 있을 거잖아요. 군인들도 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을 것이고 물자도 다 흩어져 있을 것이고 이게 원래 우리 몸의 상태라 보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원심 분리 돌리고 필요한 군인들, 병력들, 물자들을 한 곳에 딱 다 모은 다음에 어떤 항공모함 같은 걸로 그것들을 다 투여하면 정말 효율이나 밀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따로 추출한 다음에 피부가 안 좋아, 피부가 늙고 있어 하면 피부에 투여를 한다든가 내가 탈모
탈모가 일어나고 모발 상태가 좋지 않으면 두피에 투여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처리해서 다시 정맥에 투여해주게 되면은 그런 필요한 것들에 딱 그런 것들을 위치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에 있던 것들이 원래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주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선 피부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종 항노화나 재생 효과를 줄 수 있는 파라크라인 인자들이 모여있는 성분들을 얼굴에 투여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항노화가 일어나요.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콜라겐이 만들어내지고 주름이 좀 펴지고 피부 톤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이런 항노화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염증을 되게 조절해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백혈구들이 원래 면역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필요한 부위에 투여해주게 되면은 주사 피부염, 홍조나 불금증, 뜨끈뜨끈한 열감을 호소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아토피나 건선 등 애초에 면역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런 염증이 없더라도 정상인 기준에서 조금 건조하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분들 또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피부에는 어쨌든 안티에이징이나 항염증,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위로 올라와서 머리 부분도 똑같은 피부잖아요. 우리가 탈모가 일어나고 두피가 좋지 않아지는 것 또한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거나 그런 염증이 이제 모발세포를 공격한다던가 하는 이런 면역 관련 질환들이 많은데 농축된 성분을 투여하게 되면은 여기서 생긴 성장인자나 혈관생성인자나 모낭의 미세 환경을 잘 개선시켜 주어서 탈모를 예방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해서 결국 자라나라 머리머리의 효과까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놓는다고 해서 잔디 마냥 쑥쑥쑥 올라온다면은 그것은 이제 너무 과장된 상업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병원이 많이 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흉터 치료에도 이걸 쓸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흉터 치료 또한 재생이 가장 주된 역할이 작용해줘야 중요한 부분인데 시술을 해주고 재생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뭐 프라셀이나 큐어젯이나 주베룩을 해도 잘 안 차오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 이 농축된 성분을 같이 투여해주게 되면 정말 전과 다른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꼭 재생이 잘 안 일어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재생이 잘 일어나는 분들의 흉터 치료에서도 어쨌든 플러스로 넉넉한 자원을 투여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더 효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요약을 드려보면은 어쨌거나 내 피를 뽑아서 어떻게 장치를 해서 다시 넣어주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효과가 있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사실 우리 몸에 없던 게 아니라 그 정말 좋은 인자들을 필요한 것에 주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피부라던가 두피라던가 흉터라던가 정맥주사 등으로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그러면은 얼마만큼 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뽑는 것들은 병원마다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멸균적으로 깔끔하게 해야 될 것이고 원심 분리도 좋은 키트를 써서 해야 될 것인데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떤 장치나 조치를 비록 최소 조작이라도 가해주게 되면 이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병원별로 시술한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 차이가 저는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장치를 더 써서 이제 이 혈액줄기세포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바로 엑소좀입니다. 엑소좀은 피부 화장품을 구매한다던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을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용어긴 한데 아주 쉽게 설명해서 세포들 간의 의사소통 체계라 보면 돼요. 한마디로 작은 주머니인데 제가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 귀로 들리게 되지만 이 세포들끼리는 말을 하는 게 이런 작은 주머니에 담겨서 다른 세포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떤 효과를 보려면 세포만 있어서는 끝이 아니라 그 세포가 만들어내는 엑소점이 결국 어떤 효과를 보게 하는 거라서 우리가 세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세포가 얼마나 많은 엑소점을 만들어내는가도 결국 중요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에서 세포를 뽑아내더라도 배양은 불법이다 보니까 이 세포 수가 정해져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극복해내는 방법이 비록 세포 수는 많지 않더라도 이 세포가에서 만들어진 엑소점이 증가하게 된다면 세포가 원래 많았던 것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X 곱하기 Y, 세포 수가 X라면 이 부분은 그대로지만 소통하는 엑소점수 Y 자체의 숫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전체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엑소좀이 우리가 추출해낸 혈액에서 더 증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기업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일부 기업들이 이 장치를 개발해내서 엑소좀을 더 추가해낼 수 있게 된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혈액을 추출하고 그것을 원심 분리하고 그것을 주사기에 담아서 다시 시술을 했다면 원심 분리를 하고 나서 이 얻은 피를 특정 장치에 넣은 다음에 엑소좀이 분비되는 온도
온도를 맞춰주고 엑소점이 더 잘 분비하게 해주는 광, 특정 파장대에 빛을 쏘아주게 되면 그 안에 살아있는 세포들이 엑소점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똑같은 피더라도 이 장치를 거치게 되고 나면은 더 많은 효과와 수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주사를 하게 되면 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술이 발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소점 기술까지 진행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는데, 또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포마다 엑소점을 내뿜는다고 했는데, 우선 혈소판에서 유래된 엑소점은요, 성장인자를 더 많이 뿜어내게 되고 새로운 혈관을 신생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돕고 더 많은 콜라겐이 생기도록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소점이 더 늘어나게 되었을 때 똑같은 상처를 받았을 때 더 회복을 잘 하게 되고, 어쨌든 피부 재생이 더 촉진이 되고 염증이 있는 것 또한 더 잘 잡아주게 되고요. 백혈구 또한 좀 비슷합니다. 아까 면역에 대해서 제가 조절을 한다고 했었죠. 백혈구나 단핵구에서 유래된 엑소점들은 각종 면역세포를 조절해내게 되고, 그리고 사이토카인을 조절해내면서 여기에 담긴 효과들이 더 증폭될 수 있게, 이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 없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들을 더 눌러주고, 아토피처럼요. 그리고 어쨌거나 더 감염이 되지 않게 바깥의 균과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술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의 효과 또한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궁금해할 내용보다 얼리 어댑터나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 줄기세포라는 분야가 현재 25년 이 한국의 피부과 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배양이 현재는 특수한 첨생법을 통과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혈액, 지방, 골수 중에서 의원급 피부과들은 대부분 혈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혈액줄기세포의 원리가 이렇고 한계도 분명히 명확하지만 다른 시술들 대비 이것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도 뛰어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피부나 정맥이나 두피, 흉터 등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제 줄기세포를 한다 해도 사후 여러 가지 장치나 처치를 가해서 이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소점 관련된 장치가 과연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좀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곧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됐더라도 이것을 직접 보거나 받지 않으면 사실 뭔가 궁금증이 다 풀리진 않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접 받아보는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효과를 보게 되는 건지 마치 실습 과정처럼 그런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이해를 못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궁금증을 남긴 상태에서 다음 영상까지 이어가면은 혈액줄기세포가 이런 것이고 내가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